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안녕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학창시절의 기억은 그저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학폭을 당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왜 반항하고 이겨내지 못할까요? 대처법은 없는 걸까요?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코리아맨입니다. 역시나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탓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받는 중입니다. 네, 옆에 붕신이는 전학 오자마자 의자 빼기를 당하네요. 괜히 라이브 친구인 게 걸리면 코리아맨도 당할 게 뻔하고요. 다음 타겟이 되면 안 되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받고 수업 전까지 잠을 청해봅니다. 학폭을 당하면 보여지는 특징 3가지 및 대처법입니다. 첫째, 괴롭힘의 방식. 학폭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외모를 극악적으로 놀리는 것은 기본. 괜히 비웃거나 듣기 싫은 별명을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언어폭력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뒤에서 로우킥을 날리는 경우도 있으며 잠시 기절놀이를 하자며 숨을 참게 한 다음 강제로 기절시키는 방식. 또한 각 학생들에게 돈을 걸고 글러브를 쥐어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방식. 다른 반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훔쳐오라고 시키기도 하며 일렬로 학생들을 세우고 여자친구 데이트비를 걷는 등 신체적 괴롭힘이 꽤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관계적 괴롭힘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인데 특정 학생을 단체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점심시간이나 작은 활동에서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동들은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고립감과 수치심을 크게 높입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형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인데 단체 메시지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보내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굴욕적인 이미지, AI 합성 영상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화면 뒤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은 24시간 지속될 수 있어 피해자는 학교에 있지 않은 시간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AI로 만든 벗은 붕신이 사진을 공유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붕신이입니다. 붕신이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괜히 붕어 대가리랑 친한 척하면 똑같이 당할 게 뻔하니 친구가 아닌 척 의자를 조금씩 이동시켜보는 코리아맨입니다. 둘째, 심리적 변화. 괴롭힘이 반복된다면 피해 학생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심리적 변화가 관찰되는데 자존감에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문제라서 이런 일을 당하나? 라는 왜곡된 자기 비난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정서적 자존감뿐 아니라 자기가치 평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계속된다면 불안과 공포 반응도 함께 나타나는데 교실, 복도, 급식실, 운동장 등 일상적 공간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장소처럼 느껴지며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등의 불안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심리평가 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되는 특징으로 사회불안 공황 증상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집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전에 즐겁던 활동이나 관심사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고 불면이나 악몽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렵다는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며 장기간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여러 추정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변화는 인간의 인생에서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 및 일상 변화. 학폭 피해자 학생들에게 흔하게 보고되는 변화는 등교를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하거나 아이의 결석이 늘어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또한 학창시절 주가 되어야 할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 내용보다 주변의 시선과 위험 신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와 과제 수행 능력이 낮아집니다. 실제 학업 성과를 추적한 연구들에서도 괴롭힘 피해는 성적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고립되는 행동이 점차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반복된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공간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통, 목통, 피로감, 어지러움증, 수면장애 같은 증상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로 병원에 가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라 시봉 못해 먹겠네, 안 되겠다 못 참겠다며 일부 학생들은 반대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평소와 달리 사소한 일로 집안이나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괜한 싸움을 걸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들이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외부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또한 국제조사에서는 괴롭힘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음주, 흡연, 위험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넷째, 학폭 대처법. 학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 학생이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도록 즉시 도움 체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및 여러 국가의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숨기지 않는 것인데, 담임교사, 학교 상담실, 부모나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실제로 학폭 피해 학생의 상당수는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괜히 말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숨기고 버티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학교는 공식적인 학폭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문 상담 인력,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이 협력하여 학생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리조치,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학교 내 위클래스와 교육청 위센터를 통해 정서, 학업,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밖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합니다. 청소년 폭력 학대 신고 전화에는 1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학폭 피해자 지원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필요할 경우 의료 치료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익명 상담도 제공해 학생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 역할입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말투, 표정, 수면, 식욕, 준비물 변화 등을 통해 신호를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니? 처럼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실제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학폭 피해 회복 과정에서 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쌓여 있습니다. 학폭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나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학교에서의 몇 개월, 몇 년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 자존감, 직업선택,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미래를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학폭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말하면 더 큰일 난다, 어차피 해결 안 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으며 가해자에게는 교육적 조치와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요즘 학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폭행보다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심리적 압박처럼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습니다. 주변 친구, 교사, 부모가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줄 수 있는 환경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게다가 학생 스스로가 우리 학교에서 괴롭힘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체득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은 결코 개인이 혼자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야 하는 문제이며, 피해자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코리아맨과 봉신이는 과거 학창시절 당했던 일을 생각하니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학창시절의 기억이 하루하루 지옥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진놈들이 잘 살고 있을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네,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놈들인지 붕신이가 데려오고 있습니다. 지식코리아 신입사원으로 우연히 학창시절 일진이 입사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신규 컨텐츠 제작 보고서 1000페이지를 내일까지 제출하라 말하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폭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폭력이고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혹시 학폭을 이겨낸 구독자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댓글로 서로 공유하며 토론해봅시다.